안녕하세요, 끼니 여러분. 오늘은 제가 9시 뉴스 앵커로 일할 때 겪었던 일 중에 좀 충격적인 일이었던 사건을 여러분과 공유해 볼까 해요. 벌써 30년이 지난 일이에요. 뉴스 앵커로 일하면서 좀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너무 가슴 아픈 사건 혹은 너무 끔찍한 사건, 이런 일에 대해서 계속 보도해야 할 때, 그럴 때 좀 너무 힘들어요. 사건, 사고를 전했는데 그 일에 연관된 사람이 저와 아는 지인일 때, 그럴 때도 참 힘들죠. 처음에는 그 살인 사건이 났을 때는 피해자의 실명이 나오지 않고 가명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가명으로 나와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끔찍한 살해 사건의 피해자가 고등학교 때 저랑 아주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아마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치과의사 모녀 살해 사건. 1995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당시에 피해자는 31살, 그리고 함께 살해된 딸은 2살. 31살의 치과 의사가 딸과 함께 살해돼서 집에서 발견된 거죠. 그 아파트의 경비원께서 근무를 하시다가 어떤 집에서 화재로 인한 연기가 나는 걸 보고 불이 난 것으로 알고 119에 신고를 한 거죠. 사건 현장에 119가 도착했을 때는 단순 화재가 아니라 살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었던 거죠.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욕조에 담그고 집에 불을 낸 것이었죠.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살인 사건이 났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었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전혀 없었고 귀중품이 도난당한 사실도 없고 그렇다고 성범죄가 일어난 현장도 아니었던 거죠. 그냥 살인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외과 의사였던 남편이 유일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수사가 진행됐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1심에서 그 남편에게 사형이 선고돼요. 그런데 다시 항소한 고등법원에서 2심에서는 무죄. 결국 유죄, 무죄가 번복되다가 이 재판은 총 8년이 걸리고요. 8년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건이에요. 당연히 공소시효는 지났고요. 용의선상에 오른 용의자가 남편 한 명이었기 때문에 다른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거죠. 8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이 끔찍한 사건이 당시에 미국에서는 오제이 심슨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오제이 심슨 사건도 기억하신 분 계실 거예요. 누구나 다 얼굴 알 유명인이 차로 도주하는 현장을 헬리콥터에서 계속 쫓아가면서 찍는 것이 생중계됐어요. 미국 전역에. 재판이 시작됐죠. 하지만 그 오제이 심슨은 자신의 모든 재력을 동원해서 미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그 변호인단은 증거 불충분으로 오제이 심슨에게 무죄를 결국 이끌어내요. 치과의사 모녀 살해 사건이 났을 때 많은 언론과 대중들이 한국판 오제이 심슨 사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 이런 얘기를 비유했어요.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용의자로 올랐던 남편 측에서는 10명의 범인을 놓친다 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언론이 선동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죠. 네, 1심에서는 유죄 사형 선고였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였어요. 그런데 사형 선고와 무죄를 오고 가는, 유죄와 무죄가 엎치락뒤치락하는 8년의 긴 법정 공방이 있었을 때 그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사망 추정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한 7시보다 앞서서 사망했다면 남편이 범인으로 판결이 나는 것이고, 만약에 7시 이후였다가 입증이 되면 남편은 무죄가 되는 거였죠. 8년 동안 오래 번복되던 재판이 결국 남편은 무죄다로 결론이 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용의자로 올랐던 남편 측에서 스위스 유명한 법의학자를 데려와서 그 아파트와 비슷한 모형을 지어놓고 실제 그 사건과 비슷한 화재를 일으켜봐요. 그래서 이 화재가 난 다음에 연기가 나서 밖에서 알 수 있는 그 시각을 추정해 봄으로써 화재가 난 시간이 언제다, 그거는 남편이 출근한 이후 8시 이후다, 그렇게 나옴으로써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난 것이죠. 유죄를 주장한 검찰 측에서는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댔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가장 문제가 됐던 건 그때만 해도 3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과학 수사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아서 너무 중요한 증거를 하나도 채집 못했던 거죠. 이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는 살해 사건의 경우 망자는 물론이고 남겨진 가족의 고통과 분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의 마음은 30년이 아니라 30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것이고요. 이 사건이 처음 났을 때 저는 사실은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연수 중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한테 전화로 이 소식을 들어요. 1심, 2심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9시 뉴스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보도하는 현장에 있었죠. 충격적이었고 정말 이상한 마음이었어요. 삶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 고등학교 때 저랑 친했던 그 친구의 이름, 얼굴, 모습, 그 친구의 성격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끔찍한 살해 사건의 피해자가 됐고 그 사건을 내가 뉴스의 현장에서 전하고 있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그 사건이 늘 제 마음에 남아서 언젠가는 한번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9권의 에세이를 출간한 다음에 10번째 책을 낼 때 나는 이번에는 소설을 써야 되겠어 라고 할 때 사실은 이 사건이 저한테 소설을 쓰자라는 생각을 불러왔어요. 처음 제가 쓴 소설이 바로 이 물구나무예요. 3번 완전히 바꿨었어요. 첫 번째는 그 사건의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제가 중심이 됐죠. 그런데 출판사의 편집장과 출판사 사장님이 저희 지인이었는데 말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소설을 내는데 너무 무겁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살인 사건을 우회해서 책을 썼어요. 저희가 7명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반이었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친하게 지내다가 4명은 연세대학교에 들어갔고 3명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피해자인 친구는 연세대 치대를 간 거죠.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는 참 명석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고등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친했던 7명이 같은 조건에서 공부하고 같은 시기를 살고 그렇게 지냈는데 인생이 시작돼서 30년이 지난 지금 그 7명의 삶이 너무나도 다 달라져 있겠구나. 하물며 한 명은 너무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 나머지 6명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예측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뚜껑을 열어봤을 때 그 6명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 있고 과연 그 삶을 바꾼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 책을 쓰면서 그 생각을 한 거죠. 물구나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주인공의 말이에요. 나는 요즘에도 그냥 가끔 물구나무를 서. 그냥 물구나무 서고 나면 커피 여러 잔 마시고 난 것과 같은 효과가 나. 그냥 맑아져. 우리 집 강아지가 벌개진 내 얼굴을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쳐다보지. 달라 보이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주인도 몰라보고 도망가는 강아지 때문에 웃다 보면 서 있을 때 보이지 않던 먼지도 보이고 강아지 털도 보여서 다시 청소를 하곤 해. 물구나무를 서면 바닥이 하늘이 되잖아. 하늘은 발에 가서 걸려 있고 가끔은 물구나무를 서면서 세상 이치를 깨닫기도 해. 위와 아래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재미있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런 이유로 두렵기도 한 인생이지. 물구나무를 선다는 건 발로 걸어 다니던 사람이 손이나 머리로 서보는 거잖아. 뭐 이런 생각은 해. 물구나무를 설 때마다 이게 참 상징적인 행위구나 하는 그런 생각. 세상을 살면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생각도 달라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잖아. 예를 들어 지혜롭다 하는 것에 대한 정의도 점점 달라지고 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가치도 달라지지 않든 고난이라 생각했던 일이 훗날 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일이라 생각했던 것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니? 그런가 하면 잘 나가던 사람들이 고꾸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늘에 있던 사람들이 뒤늦게 빛을 보기도 하잖아. 27년 만에 너희들 한 명씩 한 명씩 만나면서 30년 전 우리가 꿈꾸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현재를 목격하니까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확인하게 되더라.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고꾸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음지에 있던 사람이 인생 말년에 놀라운 일을 벌이기도 하고 이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남편과 이 친구는 어떤 부부였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 그런 끔찍한 결말이 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할 때는 행복해하면서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구절이 쓰여졌어요. 불행은 행복의 가면을 쓰고 온다. 불행은 대부분 예고 없이 마치 뺨을 갈기듯이 우리 인생을 단숨에 후려치곤 해. 때론 정말 무시무시한 불행은 행복의 가면을 쓰고 온다는 거지. 가장 한 채 천천히.
사람 만나는 게 특히 그래. 내 경험으로 불행은 항상 좋은 인연의 가면을 쓰고 오는 것 같아. 똑똑한 사람들이 의외의 일을 당하곤 하잖아. 불행이란 놈이 간교한 거지. 만약 불행이 불행 그대로의 괴물 같은 모습으로 다가선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게 있다가 당하기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적어도 도망가려는 시도라도 해볼 테니까. 승민은 거기서 말을 멈췄다. 생략된 것은 혹시 하정이도 가면을 쓴 불행에 당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었으리라는 짐작이 들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의 불행과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결국은 이 책에서 어떤 친구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그래서 아들, 딸 잘 키우고 대학을 이미 잘 보내서 아주 평온해진 친구도 있는가 하면 이혼한 친구도 있고 또 남편이 바람펴서 괴로움에 처한 친구도 있고 여러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혼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을 앞둔 딸 아들에게 나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내가 결혼해서 어려움을 겪고 보니까 나는 나중에 나의 딸에게 이런 말을 할 것 같아. 딸아, 너의 남편을 고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 네 아이의 아빠를 고르는 것이기도 해. 지금은 모르겠지만 네가 결혼해서 엄마가 되면 네 아이가 네 목숨처럼 소중해질 거야. 그 아이한테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다 주고 싶지. 아주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것만 말이야. 최고로 좋은 엄마, 최고로 좋은 아빠가 돼주고 싶지. 근데 이걸 알아야 해. 좋은 엄마는 네가 노력하면 될 수도 있지만 좋은 아빠는 네 노력으로 만들 수가 없어. 그건 남편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해줘야 되거든. 운이 좋아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지만 혹시 안 그럴 수도 있지 않니? 그래서 네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긴다면 저 남자가 장래에 내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될 내 아이의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단다. 그러면서 나중에 친구에 대한 수다를 이렇게 떨어요. 좋은 친구란 무엇인가? 좋은 관계란 어떤 것인가? 저도 실제로 그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였던 친구와 또 다른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사소한 일인데 그 어린 마음에는 그 사소한 일이 큰 일로 보여서 친구들을 못 만났어요, 오랫동안.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다시 그 친구들을 다 만나잖아요. 그때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이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이유에 대해서 되짚지는 않았다. 이미 말하기 구차한 일이 되어버린 옛일이거니와 서로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왜 그런 경험 있지 않던가.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했던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을 때 민망함과 난처함. 어릴 적 이야기를 새삼꺼내 굳이 묻거나 듣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 또한 시간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법. 친구들이 다시 만나기 시작하고 옛 우정이 살아나면 모두 크게 웃으며 회고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재미있는 추억거리가 될 일이다. 세월이 주는 지혜, 여유, 그런 여유의 마음이 생기면 점점 우정이 좀 더 깊어지고 친구 간의 대화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써요. 나에게 있어서 좋은 친구란 어떤 것인가. 옛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나이 들어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릴 때는 그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아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 하며 할 수 있고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한둘 있으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덜 외롭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뭐 이런 생각 등등이 겹겹이 이 책에 쓰여져 있어요. 너무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쓰는 동안 그 친구에 대해서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친구를 충분히 기억해 줬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켜내야 될 인간의 관계, 인간의 도리, 우정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쓴 책이에요. 결국은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언젠간 제가 이렇게 우회적인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건의 중심으로 중앙부로 들어가 보는 그런 책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